11월 28일 목요일 낮 12시를 막 넘기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심리적으로 당황하고 황당하고 어쩌면 좋을는지 모르는 그러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2년 6개월의 임기 반환점에서 연이어 터지기 시작한 권력형 게이트, 유재수 게이트,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 그리고 또 대기하고 있는 우리들 병원 게이트 등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드러난 유재수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는 한결같이 권력 핵심부가 집단적으로 관여한 국정농단, 권한 남용의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유재수 사건의 특징은 그가 이 권력 핵심부와에 쌓아온 그 인맥들이 총원동원돼 가지고 이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무마하고 이를 무사히 덮으려고 한 데서 이것이 폭발한 사건인데, 이제 어제 그가 구속됨으로써 검찰은 이 실세의 그물망,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네트워크의 관역을 지금 뚫었습니다. 관역을 뚫으면 어찌 되느냐, 그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던 그것이 헝클어져 갖고 땅에 우수수 떨어지는데, 추정컨대는 10여 명 내외가 검찰의 수사망에 의해서 일망타진될 가능성이 있고, 이 점에서 검찰은 후퇴하지 않고 열심히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이어 터진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 있어서 여당 후보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현직 시장인 자유한국당의 김기현 후보를 낙마시키는 방법으로서 경찰을 이용해서 김기현 후보의 측근, 비서실장, 동생 등에 대한 부정비리 혐의를 조사케 해가지고 그의 지지도를 낮춤으로써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공작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청와대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청와대에 이런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회신이 왔습니까? 청와대에서 회신이 오기로 선생께서 보내신 이 진정서는 이러이러한 관련 기관에 이를 송부해서 처리토록 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래, 연락이 왔습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법규를 따져보니까 선생님 주장하신 걸 저희들이 수용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법률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이런 청와대의 민원이 이제 집중되는데 대체로 그렇게 이게 처리하고 맙니다. 그런데 울산시장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울산시장 김기현 후보의 측근의 부정비리를 서류로 작성을 했어. 작성. 어디 이런 진정서가 들어온 게 아니라 작성을 했어. 어딘가들은 아마 추정컨대는 경찰 정보나 이런 걸 취합해갖고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그 비서관실에서 이렇게 문서를 작성했어. 김기현 측근의 부정비리가 이런 것이 있다 작성해서 이것을 경찰에 수사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일상적인 민원 첩보를 받아서 일상적으로 처리한 수사를 받았다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일상적인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관찰해야 할, 감찰해야 할 대상은 공직자입니다.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측근의 무슨 비서실장이라든지 그 동생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건 그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사실을 적은 이 문서를 이렇게 내려보냈어요. 그게 하명이지. 그게 뭐합니까 도대체? 그게 하명이 아니고 통상적인 이첩행위입니까? 청와대가 자꾸 이게 거짓 뉴스를 이게 발동을 시키니까. 그 며칠 전에는 김현종 1차장이 한일관에 있어서 티격태격하는 일이 있을 때 기자들에게 이렇게 일갈했어요. 당신들은 우리 정부 말을 믿지 않고 청와대 말을 왜 믿지 않느냐? 청와대 말을 믿도록 하세요. 믿도록 해요. 그게 청와대 대변인이 11월 5일 날 이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김정은에게 친서 보낸 거 북한에서 공개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친상을 당한 데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중한 조문 편지를 보낸 데 대해서 답신했고 그 끝에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서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렇게 붙였을 따름이라고. 그 거짓 뉴스 아니에요, 그게? 그 이번에도 또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거짓 뉴스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명 수사가 시작됐고, 그리고 10여 차례 울산경찰에서 청와대에다가 직보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유형 중에 과거 자유당 시대는 뭐 투표함 뭐 바꿔치기, 환표, 그 다음에 매수 이런 것인데 최근엔 진화해가지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게 이 드루킹에 의해서 킹크랩 아주 대규모의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신형태로 발전했는데 그러나 역시 가장 악질적이고 용서 못할 선거 부정 행위는 경쟁 후보를 터무니없는 일로 중상 모략 또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사법 처리해서 그를 위축시키고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그를 그렇게 해서 여당 후보를 유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 행태 중에 가장 악질적인 부정선거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울산시장의 부정선거 행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김기현 후보는 이 선거 직전까지도 이 사안이 발단되기 전에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2018년 6월 12일이 선거인데 10월 달에 청와대에서 하명 지시가 내려가고 김기현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되는 날 3월 16일 날 울산경찰이 김기현 시장실 이 비서실에 그리고 친동성 관련 여러 군데를 압수수색했어요. 이것이 언론에 대규모로 이렇게 발표되게 하고 중앙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의 지지도는 급격히 하락했지요. 이렇게 해서 그는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질서 근간을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당사자, 예를 들면 후보 가족,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천추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이 부정선거 때문에 발생시킨 것입니다. 당선자 송철호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형 동생하는 사이로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고 송철호 씨가 2012년, 2014년 울산 중구에 각각 선거에 나갔을 때 그 선거 후원회장을 조국 씨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송철호, 문재인, 조국 이 삼각 트리오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그 긴밀한 네트워크에서 생산됐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청와대 경내에 이제 낙엽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이제 곧 계절적으로 초겨울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북이 쌓이는 낙엽을 보고 문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 권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나 5년 임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참 허망한 짓이구나. 2년 반을 넘기고 나니까 2년 반째 이런 게이트가 터진다. 이게 참 허망한 노릇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임기 2년 반을 과연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이쯤에서 대통령이 이러한 게이트들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그리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셨지요? 본인이 애써 외면한 10월 3일 이후에 광화문 광장에 당군 이래 최대 국민이 모여서 외친 소리 대통령께서 아마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 민심의 향방이 뭐였습니까? 문재인 물러가라. 문재인 탄핵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 민심은 아주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느끼시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이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청와대로, 청와대 관저 주변으로 넘실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권력형 게이트 한 개, 두 개가 이미 터지고 또 계속 터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태에 몰려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는 내가 갈 길로 간다?
그럼 남은 임기가 무사하고 그것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천심이 민심을 움직여서 이 도단 민심의 물결이 결국 청와대 관제 안방까지도 썰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빈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헌법 선서를 하고 국민에게 공약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나를 비판 반대한 사람 가운데도 책임자는 내가 기용하겠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 그리고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이 세 가지 중에 우선 이번 개각을 통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비판했던 사람 가운데도 찾아내서 이렇게 내각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대통령이 그 초심에 입각한다면 그것은 거국 내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청와대가 꽉 장악하고 있던 모든 상당한 부분의 권력을 그 새로운 거국 내각에다가 위임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련의 게이트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솔한 마음으로 사실대로 밝히고 국민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사과할 것을 사과하고 석고대죄할 일이 있으면 석고대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국면을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을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이게 냉기 속에서 역대 야당 지도자들이 했던 단식보다도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9일째 의식을 잃을 정도로 청와대 코앞에서 단식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지소미아는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두 개는 명백히 위헌인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법률가이시지 않습니까? 잠시 뜸을 들여가지고 30분만 헌법을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헌법 위반되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행 헌법을 알아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이걸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깨달으셔야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국회의 강행 통과도 이를 거두어 들으셔야 합니다. 거두어 들으셔야 합니다.